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의 북한 문제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대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년에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대사는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대담에 참석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On North Korea, we believe the North Koreans have vio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prohibit all sorts of things that they've been doing, including testing ballistic missiles. China has a stake. It has influence. We hope it's going to use that influence in a positive way.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제공한 정치적 지원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강국의 야망을 갖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를 예로 들며 미국이 지난 몇 년간 동아시아에서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s very important to keep the peace with China, but also to make sure that the democratic countries can be in a position that the rule of law is respected, that in places like the Senkaku Islands or the Spratlys and Paracels and the Taiwan Straits, China has to play by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한국에서는 내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북한의 한국 총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13일 북한 군사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이 대미 대북 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으며 또 북한은 핵무기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미국과 한국의 선거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유불리를 고려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으며 미한 공조를 약화시키고 확장 억제력 강화 추세를 견제하기 위해 도발 등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한국과 미국 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북한이 내년 미국과 한국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13일 서울에서 발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김진하 북한 연구실 선임연구원은 핵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할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대미 압박과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해 파급 효과가 큰 군사 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 북한의 유리한 후보의 당선과 한국 정부의 약화를 노리고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고 대남 영향력 공작이나 정치 심리전, 온 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을 함께 기획할 수 있다면서 북한판 복합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 정부가 외교 안보 자원을 동유럽과 중동, 타이완에 집중할 것이고 북한은 중러 연대의 허상에 기대 당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과 실질 소득을 1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13일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홍콩과기대, 홍콩대 교수와 함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인공위성 야간 조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제조업 생산은 12.9%, 실질 소득은 15.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북한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역 제재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신의주와 곽산, 원산, 회령, 함흥 등 5개 대도시 장마당의 수입금지 상품 가격이 평균 38% 올랐으며 평양은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한 평양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장마당 가격을 통제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2일 전격 발표한 제재 대상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처음 지정된 이동진 씨가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미 한국 내 관계 당국이 이 씨에 대해 러시아 불법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시아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를 도입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동진 씨에 대해 러시아 기업 AK 마이크로테크가 한국, 일본,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도록 도왔다고 밝히고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한국국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납북 일본인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 일본에 반환됐을 당시 담당 북한 외교관들도 유골이 가짜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13일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메구미의 유골 감정 결과에 당시 북한 외교관들도 유골이 가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유골을 전해준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구미 씨는 13살이던 1977년 학교에서 귀가하다가 북한에 의해 납치됐으며 이후 북한은 메구미 씨가 우울증으로 30살에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10년 뒤인 2004년 메구미의 유골이라며 일본 정부에 전달한 유골은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태 의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있는 내년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